이제 확실히 겨울에는 이제 야외에 나가서 이제 어싱하기가 참 힘들죠. 시간을 내서 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책에도 이렇게 소개된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걸으려고 하시다가 잘못하면 더 많이 다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곳에 바위나 의자나 이런 데 앉아서 이제 날이 푸근해지고 이러면 밖에 바닥에다가 이제 소금물을 뿌려서 아니면 물이라도 뿌려서 전도성을 좀 더 올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발만 대고 있어도 된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구리봉 같은 거를 만들어서 추우니까 맨발로 못 밟으니까 그걸 양손에 잡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안 하시는 것보단 낫다. 근데 어싱 신발은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싱 신발은 별로 이렇게 추천을 안 한다. 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메가움이에요. 우리가 먼저 번에 공부했듯이 어싱의 제품이 뭐 안쪽 재고 바깥에 이렇게 신발 이렇게 쟀을 때 그래야 이제 살이 이렇게 닿고 뒤꿈치가 닿고 이게 땅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저항치 값을 재니까 메가옴이거나 아예 측정이 안 되는 신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저항이 많으면 먼저 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용은 좀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 수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어차피 어싱은 짧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시간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한 이 부분들을 오늘 주의 깊게 보시고 어떤 제품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어싱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번에 제 영상 바로 전에 이렇게 올린 영상 중에 벽체를 이용한 접지 어싱 전이 측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벽체를 이용해도 어싱이 될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올렸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벽체 같은 경우에는 시공 중인 아파트에 가서 전원을 꽂고서 그 접지 테스트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벽에 딱 대면 접지되는 걸로 떠요. 저는 이제 멀티 테스트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전이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게 연결이 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고 내 몸에 전기가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멀티 테스트기 가지고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에 땅하고 닿을 때 전이가 떨어지거든요. 몸에 전기가 빠져나가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아파트예요.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뭐 쭉 있겠죠. 위 고층까지. 요게 밑에가 지하 주차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밑에 딱 이렇게 턱박이를 파고서요. 주차장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벽체 타고 올라와서 이게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간이고 밑에 바닥도 우레탄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벽면도 다 방수 처리를 해서 요 공간만 봤을 때는 안 되죠. 근데 외벽을 놓고 본다고 보면은 이건 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땅을 파고 턱박이를 하고 여기다 철근 넣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도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벽체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이 벽체에서도 철근이 쭉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흙을 메꾸죠. 이게 다 땅이에요. 집안을 튼튼히 하죠. 이게 다 땅이에요.
그 나무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서 자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뽑아서 내려서 이 화단에다가 구리봉을 묻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땅하고 외벽을 놓고 볼 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4층에 산다. 그러면 벽에 여기까지도 땅하고 속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할 때 가서 측정을 해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 접지 확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벽면에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이 측정기를 대면 어떨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 벽지가 다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벽은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닥은 다 나무나 그 밖에 이제 그 장판을 깔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무도 전도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밟았다고 해서 어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산속이나 산에 가서 나무를 손에 대도 어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예 없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 자체가 전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뿌리를 내리고서 땅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서 습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땅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습해서 뭐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뭐 피톤치드나 뭐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어싱하고는요. 그래서 근데 나무를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습제나 거기에 뭐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한다거나, 왜냐면 썩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 건조한 데다가 그런 거는 나무는 전혀 어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여기 바닥재로 이렇게 나무가 다 돼 있다면 이거 어싱 안 되는 거예요. 벽도 막죠, 바닥도 막죠. 그래서 실제 이걸 벗겨내면 됩니다. 벗겨내면요. 그럼 벗겨내면 너무 지저분하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벽면은 된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실제 측혈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 중에 제 시공 영상 중에 거기 볼 수 있죠. 이제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 사람 떨어지지 말고 물건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난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난간도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해요. 이 난간이요. 왜냐면 결국에 이 콘크리트 벽체하고 땅하고 그대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난간은 왜 좋으냐면 이게 이제 스텐으로 돼 있을 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스텐. 올 스텐. 구조물이 일단 어싱 책에도 보면은 그 트레일러 기사들 실험을 한 내용이 나오죠. 트레일러 기사들이 실제 이 자동차는 타이어도 고무고 땅과 연결이 안 됐음에도 어싱 그 운전석 밑에다가 레일 그 밑에다가 뚫고 연결해서 간이 그 어싱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 앉혀서 실험을 했더니 뭐 신진대사나 피로감이나 이 운전자들이 굉장히 그 어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중의 지표면에 떠다니는 지표면에 풍부한 부분들 위에 있는 음의 전자를 도체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트럭에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잘 깊이 있게 이제 생각해 보면 아파트에 이 난간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서 페인트 칠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스텐은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크죠. 굵고 마치 트럭과 같이요. 그래서 여기다 두면 이 공중에 있는 이래 음의 전자도 달려드는 붙어 다니는 그 힘이 있다라고 그 작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싱 책에서의 그 트럭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여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벽면에 이 스텐을 타공해서 벽면을 할 때 벽을 뚫어요. 그죠? 앙카를 박죠. 그 앙카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전도성에는 대부분 스텐으로 합니다. 녹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드릴로 이 콘크리트를 파서 벽을 뚫어가지고 앙카를 넣어서 나사를 단단하게 조이면 안에서부터 딱 물려서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다 지지를 합니다. 결국에 보면 이 스텐 난간은 콘크리트와 연결이 돼 있다. 철근하고 속에 들어가 있는 철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쭉 통해서 땅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그 주위에 암과 투병 중에 계시고 안에다가 밑으로 이렇게 선을 못 내리는 그 환자분도 여기다가 이용을 했을 때 큰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되죠.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다. 스텐 요게. 그러면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수도꼭지가 있죠. 이제 수도꼭지 보면은 이게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죠. 이게 물관이요. 플라스틱입니다. 안에 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수도꼭지 벽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콘크리트를 세멘을 넣어가지고 이게 지지를 그 동 있는 부분을 지지를 하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밸브가 있죠. 밸브가. 그래서 이 밸브를 내리면 스크로 내려가면서 그 물을 막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 몸뚱아리 있는 데까지는 물이 다 차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물어서 우리가 접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어싱이 되느냐면 왜 효과가 괜찮다라고 보냐면 따지고 보면 사실 물이기 때문에 물은 전도성이 좋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쭉 타고 멀리 가지는 않죠. 전기가 그 근방에서만 맴돌죠. 근데 여기 이제 음해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 음해전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콘크리트 벽이에요. 벽. 콘크리트 벽. 얘를 지지를 하면서 여기 동을 세멘으로 바르면서 이 벽하고 일체가 되잖아요. 구조물이. 그리고 얘도 스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도 결국에 땅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물어도 아니면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봐도 수도꼭지가 접지가 되는 걸로 나온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꼭지를 댈 수 있으면 하나 말고 두 개를 이용하는 이유도 그것도 이제 전자의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선 가지고 들어오는 거와 두 선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전자의 유입량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매트에서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물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벽면도 충분히 접지가 된다. 어싱이 된다. 근데 이제 추천은 선을 내려서 최대한 저항치 값이 적게끔 해서 끌어올리는 게 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천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먼저 내리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실내 콘센트를 이용하는 거는 위험하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물론 어싱 매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 측 입장에서는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되니까, 확인기로 확인한 다음에 꽂으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굳이 뭐 제가 직접 가서 시공해 드리고 뭐 굳이 가서 이렇게 직접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콘센트가 저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미세전류도 그 접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그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것들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압이 물론 땅으로 내려가지만 여기 이제 접지선을 쭉 해가지고 이제 봉을 심죠 여기. 근데 이 한 선을 가지고서 아래 윗집 다 사용을 하죠. 접지 라인을요. 그래서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각각의 가전제품들에서 과전압이 발생되고 그 과전압이 순간적으로 어싱 매트 쪽으로도 타고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타고서 오는 거 있다. 왜냐하면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내려가지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면요. 순간적으로 팍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콘센트는 220V를 흐르면서 전기장과 자기장, 즉 전자파가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물리고 쓰면 여기서 형성되는 전자파도 선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파도 오고 미세전류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싱 그럼 구리봉 내려서 이렇게 하면 번개가 치고 이러면 위험하지 않냐, 이걸 설명드렸었죠. 실제 번개는 이 구름의 상층부에는 양전하를 띠고 하층부는 음전하를 띠는데 대부분 산 꼭대기에 이제 벼락을 치게 된다. 여기에 이제 양전하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양전하는 고층일수록 많이 모입니다. 책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거니까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번개를 치게 된다. 아파트도 높은 곳에 번개를 피뢰침으로 친다. 화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비교적 저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거의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상층부에서 타고서 접지선 타고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정말 그 아이러니한 부분도 뭐냐면은 오히려 번개 막 치는 날 한 건물에 탁 하고 직격 때리면요, 접지 라인 타고 오잖아요. 물론 별도로 설계는 했었어도 가끔 뉴스나 뭐 옛날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뭐 이렇게 접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전제품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 오히려 한 콘센트에서 그걸 따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전류, 전자파, 번개는 오히려 이 콘센트가 더 위험한 환경일 수 있다. 안전하게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까이 붙여서 하면 그 밖에 주위에 다른 곳에 더 높은 곳에 번개 칠 확률이 높다. 근데 자기 집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면 이거는 번개 필 때는 일시적으로 선을 빼서 그날만, 그 시간대만 피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에서 땅하고 연결이 돼야 우리 몸이 보호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계시면 좋다.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구리봉이죠. 구리봉을 가지고 이제 날이 추우니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사셨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그 구리봉 이용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전혀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맨발을 밟을 때는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받잖아요. 왼발 오른발 떼면서 실제 항상 땅을 닿잖아요. 이렇게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한쪽 뛰어도 한쪽 발은 닿잖아요. 근데 이 닿는 면적에 비례해요. 어싱은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발 모양이라고 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발이에요. 발바닥 하면은
이 넓은 면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시간을 하더라도 구리봉 가지고 하면 타점이 요 정도뿐이 안 되죠. 요 정도도 안 되죠. 그죠? 땅에 닿는 부분이요. 이만해요. 닿는 부분이. 이걸 손을 잡아도. 이걸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죠. 구리봉을 이용하실 때는 장갑을 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맨살에 닿아야 됩니다. 그죠? 뭐 장갑하고 여기를 뭐 따신다든지 뭐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타점이 작아요. 이는 밖에 나가서요. 그냥 새끼 발가락 하나만 딛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음해전자가 여기로만 들어오겠죠. 음해전자가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타점이 작으니까 음해전자가 여기로만 들어오겠죠. 근데 내 몸에 쌓인 전기는 전압이 세기 때문에 딱 되는 순간 타점이 적어도 잘 빠져나가요. 이는 이제 메가옴만 되더라도 뭐 100메가옴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많아도 볼트가 세기 때문에 땅에다 딱 대는 순간 내 몸의 전기는 싹 빠져나가요. 금세 빠져나가요. 이거는 5분 10분만 하셔도 금세 빠져나가요. 근데 어싱이라는 거는 내 몸의 전기를 빼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유전자가 들어와야죠. 몸에. 전자 결핍이 되지 않게끔 전자가 내 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전자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형성하는데 많은 전자를 활용하게 되고, 그 밖에 자유 라디칼 이거를 중화시켜서 안정화를 시킨다. 염증,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자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싱한다고 해서 이 작은 이런 가느다란 구리봉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자의 유인량이 마치 새끼발가락의 한 타점 정도, 새끼손가락의 한 타점 정도만 땅에 대고 있는 거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도성이 좀 더 인체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는 있어도 넓은 면적에 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아, 그러면 양쪽 발 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걷는 거는 걷기에서 근육 운동이나 심폐기능이나 여러 가지 뭐 폐나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전자 유입량만 놓고 봤을 때는 한쪽 발 뒤고 한쪽 발 띄고 하니까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입량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누워있는 상태, 땅에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는 어떨까요? 훨씬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 곳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몸 여러 곳으로. 뒤꿈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허리, 머리. 누워있으면 다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시간을 했을 때 어느 분이 더 전자를 많이 받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싱 매트 같은 경우에도 누워 있게 되니까, 그리고 장시간을 하게 되니까 전자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싱 매트를, 이제 전도성이 좋은 매트를 사용하다 보면 초기에 이 디톡스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와요. 걸어서 했을 때는 잘 못 느꼈다가 그렇게 장시간 많은 전자가 단시간 내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 몸에서 독소 배출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일어날 수 있다. 설사 심하면 설사도 나오고, 뭐 어떤 분은 코피가 나기도 하고, 약간의 붕 뜬 느낌도 있고, 굉장히 허기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방귀도 아주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감기 오한기도 오기도 하고, 전자의 유입량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